LH 투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2차 택지를 계속 발표하는 게 적절하느냐. 지금의 공급책은 집값 안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면 스톱하고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때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이 바짝 찍은 게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것마저 놓겠다라는 걸로 보여서 정말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한다. 공공이 들어가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겠다고 지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가. 격차를 더 벌렸으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청와대가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부의 세계 노해철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새 수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 안정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임기 1년을 남긴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요?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입니다. 지난 2017년 출범 이후에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의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5번째냐, 4번째냐 네. 또 설왕설래하지만 중요한 건 많았다. 네. 많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집값이 그래서 잡았냐, 못 잡았다입니다. 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터리 처방전을 내놨고 그 네. 결과로 집값도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네. 공급 확대책을 끌고 가면서 어거지로 경제를 떠받치려는 것 아닌가, 네. 거품을 떠받치려는 것 아닌가, 나아가서 공기업이나 건설업계나 이런 토건 물량으로 인해서 이익이 오고 가는 이런 어떤 집단들을 떠받치려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나요? 또 네. 원인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주택가격 변화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울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네. 아파트값이 서울에서만 2019년 11월 기준으로 3년 차에 네. 52%가 올랐다. 52%. 예, 그런 네. 이제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네. 2021년 지금 현재 봤을 때 경실련이 또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집값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네. 서울 아파트값이 80% 정도 올랐습니다. 아, 출범 대비 예, 말씀하시는 거죠? 강남보다 강북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들도 확인이 됐고 네. 한 채 30평 기준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올랐다 네. 저희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청와대 다시 저희들이 공개 질의했는데 예. 청와대에서 답변 온 건 17% 올랐다. 음. 여전히 집값은 일부 국지적으로 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청와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집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자산을 높여준 건 격차를 더 벌렸으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걸 네. 청와대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 집값 안정이라는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적임자로서는 적합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아직은 뭐 실질적으로 네.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건 하지 않았으나 그쵸. 지금 현재 발언을 거나 이 지금 네. 국토부의 정책을 봤을 때는 네. 이전 정책에서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 이전에 정부가 해왔던 정책은 이사 대책 수도권에 이제 200만 원, 수도권 200만 원을 공급하는 공급 확대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영욱 장관 후보자도 지금 계속해서 발언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이런 거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런 발언들이라서 그럼 뭐 어떤 이전과 크게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또 집값이 잡히기는 쉽지 않겠다. 저희 평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형욱 후보자가 취임을 한다면은 네. 보시기에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비싼 거품덩이 아파트들을 네. 자꾸 시장에 내놓는 그래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공급 정책 거기서 누군가는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공급 정책이거든요. 네. 이러한 공급 정책을 선보이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래야 공공 주도의 공급을 하더라도 네. 서민들을 위한 공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장관 후보자께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건 네. 지금 정부의 개혁 없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 일단 전면 중단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서민들을 위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의 개혁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 네. 강행하는 그 공급 확대책을 우선 전면 스톱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급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는데요. 지금의 정부의 공급 정책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라고 주장을 네. 하시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집값을 올린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시장에서 거죠? 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공공이 가장 해야 될 우선적인 주관책은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그럼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공공이 하겠다라고는 하시는데 문제는 네. 거기서 나오는 아파트는 그럼 싸냐, 저렴하냐, 원가 베이스냐 네. 들어가 봤는데 오히려 공공이 들어가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겠다고 지금 제외해주겠다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죠.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가. 결국은 용적률 더 올려주고 토지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 근데 결과물은 전혀 분양가 규제 좋다 하지 않는 주변 시세 반영한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겠다. 이게 네. 어떻게 주택 안정책이냐.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공공재개발 정책으로는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네.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 기존의 1차 신규 택지 발표 때 이제 LH 투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과연 이 2차 택지를 계속 발표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공급책은 집값 안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면 스톱하고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때이다. 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스로가 얘기한 게 공급이 역대 최대라고 하셨거든요. 네. 주택 보급률 자체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어떠한 시장의 투기적 가수요를 자극하는 공급 정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오히려 집값을 네. 올리고 내리고의 역할을 준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부의 공급 주택을 신규 후보지를 자꾸 지정하는 것은 네. 더 투기 세력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가 남은 1년 안 남았지만 계속해서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칠 수 있는 정책을 피겠다라는 어떤 네. 신호만 줄 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전면 스톱을 한다거나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시장이 또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공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규모 방식, 환경을 파괴하는 그린벨트 다 훼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공급 방식 개혁 방안이 나오면 그기에 맞는 부지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소규모지만 꾸준하게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 정부가 상기 신도시 지정하기 이전에도 네. 뭐 과천이나 위례나 이런 이제 수서나 2기 신도시 외에 공공주택지구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50만 가구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정부도 밝혔었어요. 이런 서울 알짜배기 땅에도 네.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용산 정비창부지도 네, 얘기하셨고 서울시는 삼성동에 그 서울 의료원 부지가 아직도 1만 평 이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땅들이 세택 부지도 있고요. 얼마든지 정부가 찾으려면 유효한 땅들이 있어요. 대규모 아니지만 곳곳에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땅들을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이고 용산 정비창 부지도 상당 부분 분양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공공이 들어가서 땅은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500만 원이면 된다. 건물도 임대하면 더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갈 수 있다. 건물만. 그런 네. 땅들을 초고층으로 개발하시면 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율 제고 정책입니다. 계속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에서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된다. 또 공시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네. 지자체 요구분 네, 저희는 공시가격은 지방 정부가 본인들의 어떤 세금을 걷는 가장 중요한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네. 지방 정부가 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네. 경실련도 네. 당연히 지자체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지역 내 공시가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현장 조사 가서 조사하면 됩니다. 네. 이번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장 조사도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토부는 이 권한을 지방정부를 이용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네. 또 국토부가 걱정하듯이 어떤 지자체장이 선심성으로 낮춰주면 어떡하냐 이런 네. 문제 제기하시면 네. 못하도록 원칙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국토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내가 하면 정확하고 네가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논리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라는 어떤 90% 달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네. 그 어떤 형평성 문제나 어떤 네. 객관성 높이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예, 보시는 경실련이 사실은 국토부의 이 모든 공시가격은 네. 이제 공정과세 기본은 가진 만큼 내면 됩니다. 네. 가진 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가졌는지는 당연히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 반영률 89% 이상, 90%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화율을 아파트에만 지금 의도적으로 높였다라는 저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은 낮춰져 있는 공시지가부터 이건 빌딩 부자 지가부터. 재벌법인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네. 이분들도 적어도 개인만큼 부동산 낼 수 있도록 보유세 낼 수 있도록 과세 기준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80% 90%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 계속 인상하면서 이제 특히 1주택자분들 중심으로 이제 세금 부담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이제 세 부담에 대한 완화,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제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해 보이시나요? 글쎄 지금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네. 뭐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라고 하세요. 근데 네. 사실 선진 외국은 1%에서 3%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그 방향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네. 집값을 내가 올렸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세금만 걷어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으신 겁니다. 네. 섣부르게 세율을 올렸다 세율을 내렸다는 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네. 신뢰가 흔들려져 버리고 또 네. 하나는 세제 정책이 이때는 강화됐다 흩어졌다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언제든지 어떤 이익 집단의 민원에 의해서 세제 정책이 흔들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또 세제 완화랑 같이 언급되는 게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부분 같이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그때 이제 LTV를 70%까지 해줬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뭐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거냐, 네. 서민들을 빚쟁이로 몰리는 거냐, 뭐 이러면서 강하게 문제제기 하셨던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이 바짝 쨘 게 대출 규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 놓겠다라는 네, 네, 네. 걸로 보여서 정말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한다. 공공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할 때 거기에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완화해 주셔야지.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 완화해줘라.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를 정부가 공급할 때 서민들 그것도 청년들 그것도 못 들어가는 청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는 90% 100%까지 해줄 수 있지만 네. 이런 거품덩이 민간에서 시장에서 흑석동 고분양 이런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정부가 규제 완화해서 해준다면 그거는 건설업계에게는 상술이 될 것이고 투기 세력들한테는 투기판에 또 뛰어들면서 이제 나중에 더 큰 리스크를 그 무주택자에게 떠안기는 구조가 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앞둔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좀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은 공급 정책에 대한 전면 재손질을 해라. 예, 재검토를 하시고 정말로 민간에게 분양가 규제 투기 세력 이렇게 막 제약시 하지 마시고 네. 공기업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 공공주택이 어떠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라든지 30년 장기 임대하는 어떤 공공주택 강제 수용한 택지는 민간 매각하지 않는다. 이런 큰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네. 민간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하셔야죠. 지금처럼 이제 건설 업계나 이런 기업들이 유보 자금이 많다라는 얘기를 네. 김종인 대표도 하셨잖아요. 비대위원장께서도 네.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건설 시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후분양제다. 네. 그리고 후분양을 안 한다면 당연히 분양가 규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외적으로 어딘 했다, 어딘 안 했다 하는 건 풍선 효과.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을 한다면 예외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큰 숙제를 안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성달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